아침밥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밥을 굶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있잖아요. 이때 안녕하세요. 약 대신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전 한의사 상향철입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재활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지금은 약 대신 자연치유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9988 234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의학은 세 가지로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지금 현대의학이라고 불리는 이 서양의학.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동양의학.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치유의학인데요. 즉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치유의학을 통해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이쪽에 모든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한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우리가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몸 안에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자연치유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침밥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밥을 굶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이거 현대의학자, 저도 마찬가지,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침밥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18대 6 간헐단식이라는 걸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밥을 굶고, 완전히 굶는 건 아니죠. 생수라든가 여러분들 내가 가볍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8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6시간을 정도를 먹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8대 6 간헐단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정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또 우리가 치료하신 분들도, 만성질환을 치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2017년인가요? 미국의 생리학자 3명이 이 로베르 학상을 받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체 안에는, 내 안에는 유전자에 이미 기록된 생체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그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나눠서 그때에 우리 인체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배설하고 정화하고 해독을 하는 시간이고요. 오후 시간에 되면은 우리가 활동하고 밥을 먹는 이런 시간이고, 저녁에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고, 문제가 샜었던 낮에 생활하면서 고장나고 했던 것을 복구하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아침밥을 우리가 생수라든가 물이 많이 좀 들어있는 이런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18대 6 간헐단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아침밥을 과식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축적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치유의학자로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니시의학이라는 것을 창시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28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아침밥을 18대 6이라는 간헐단식을 처음으로 임상에 활용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과학적인 원리, 이론에 의하면 아침 공복에 있잖아요. 이때 모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의 특징은 공복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호르몬이에요. 아침에만 또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이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장에 연동운동을 시켜줍니다.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 청소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하여튼 이 호르몬은 아침에 공복 상태만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18대 6 간헐단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슐리에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또 있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아침밥을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하고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독수의 배출량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내게 돼요. 소변에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저녁을 먹었을 때 점심은 굶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독소가 얼마만큼 배출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66% 정도가 배출된대요. 그런데 1일 3식을 했어요. 아침밥 정말 충분히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량을 검사를 해봤더니 7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아침밥이에요. 아침밥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잘 먹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들어온 양만큼 100% 다 빠져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식사요법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일 2식, 오후에 1일 2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들어온 양뿐만 아니라 몸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127%가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돼요. 이게 이제 자연치유의 어떤 하나의 이론이 형성되고 니시오법이 형성된 근본적인 어떤 이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1500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1일 1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년, 400년 전이죠.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가 될 건데, 이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1일 2식을 하는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 1일 3식을 한 것은 실제로 산업사회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1일 3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아침밥의 어떤 과식, 그리고 독이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니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치유 의학을 집대성한 곳인데요. 이런 것에서 1938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치유 한다 그러면 이제 니시요법 이거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아침밥이 독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아침밥 대신 18대 6 아니면 16대 8 간헐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는 자연치유하는 이런 원리가, 그리고 또 그렇게 임상을 한 100년 정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병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법으로도 쓰게 됐던 거예요. 일단은 아침밥을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분이 많은 음식, 그래서 뭐 사과 당근 주스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 이제 탄수화물이 많거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많은 그런 소화하기 힘든, 소화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했을 때 아침밥에 16대 8의 단식의 효과와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밥은 생수를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또 그게 힘드시다면은 사과 당근 주스라든가 녹즙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그리고 아니면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뭐 이렇게 플러스해서 먹으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이것을 잘 계속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지을 때 병원음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지을 때는 사과 당근 주스가 주 아침밥의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사과나 당근을 제가 먹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몸이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수 물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240cc 그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내내 그냥 물을 충분히 먹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지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하시면은 정말 집착의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2달, 3달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건강에 좀 좋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지 처음부터 나는 그냥 물만 먹고 한번 막 해보겠어 라고 하면은 집착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지게 돼 있어요. 본능에 지게 돼 있어요. 허기지고 막 여러 가지. 아침밥 안 먹으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점심때쯤 되면 당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손발도 떨리고 막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련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점심에 예를 들어서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자연치유법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직접 한번 체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실패를 했죠. 이 시도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또 시도하고 습관화되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하라고 좀 권유를 해요. 지금대로 그냥 하시는데 대신 고기라든가 어제 먹었던 삼겹살 같은 거 어제 저녁에 먹었던 삼겹살 남는다고 아침에 너무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좀 자제를 해라. 왜냐면은 그건 또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만들어서 향후의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편안하게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드시는 것에 음식에 특히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음식을 갖고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내 몸을 변화를 주겠다 했을 때 이게 제가 권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너무 좋아요. 하루에 아침밥 맛있게 먹고 하는 것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걸 바꿔서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 질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거 뭔가 변화를 좀 줘봐야 되겠다 할 때 이때 기준을 둬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가 접근돼야 되지 그거 막 하기 싫은데 이게 막 약이야 이건 하면 무조건 다 좋아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자기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